안녕하세요. 감정뉴스 황보미입니다. 감정 조절의 기술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거 우리 사회는 감정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대들지 않으며 화를 삭히는 등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일까요? 요즘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정이라는 것을 깊게 바라보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꺼려하죠.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감정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감정 조절 전문가 차희연 소장님께 오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미는 학년이 올라가서부터 갑자기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다가갈 용기도 없었죠. 친구들끼리 즐겁게 떠들고 노는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혼자 있는 쉬는 시간이 10분이 괴로워서 쉬는 시간이 되면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도 교실 밖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기에 컵이 다 떨어졌던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했었던 이 유미는 그때부터 챙길 수 있을 때 하나, 둘 종이컵을 몰래 챙겼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가방 안을 보신 거죠. 가방 속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걸 넣고 다니니? 화를 내면서 엄마가 유미를 다그치지만 유미는 차마 엄마한테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미가 종이컵을 숨겨놓은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미는 새학년이 시작되고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로 가서 물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컵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그 느꼈던 당황하는 감정, 그래서 또 그런 상황에 놓일까 봐 느낀 그 두려움 때문에 종이컵을 가방 속에 계속 챙겨서 넣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학교라는 공간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직장 생활이 되겠지만 하루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가장 중요하게 그 기억을 남기게 될 그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잘 지내면서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됩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성과라는 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고 좋은 인성교육으로서 괜찮은 인간으로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겠고요. 학생들은 교과목을 공부를 하는 것과 함께 괜찮은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괜찮은 학생들과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학생들이 그 가치관과 함께 감정 조절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 공감 교육, 그리고 또한 이런 올바른 행동과 이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사고와 감정과 행동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잘 관리하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 학교 폭력, 아니면 학교 폭력 가해, 피해, 이런 방식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왜곡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육아지침서에서 보면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정을 받아줬다면, 그리고 읽어줬다면 이 아이들이 감정을 잘 관리하게끔 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부모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서 올바른 인간,
괜찮은 인성으로 키워내야 하는 게 부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수용만 해주고 받아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인성 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양육 방식의 결과가 학교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단순히 학생들을 지식으로서만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즉 괜찮은 감정 조절과 함께 괜찮은 바른 표현 방식,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 왜 발생을 하는 건지 감정의 원인부터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칼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칼은 그 식당으로 가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칼이 아마 연필을 깎게 된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학교에서 아니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뭐 일상인 경우에는 이 칼이라는 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죠. 근데 만약에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뒤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칼을 좋은 도구로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체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신체를 지키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감정이죠. 하지만 이 칼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식과 함께 이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회피 반응, 즉 행동 반응이 나올 수 있어야 이 감정이 신체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왜 필요한가는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감정들을 모두 다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본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 감정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감정의 기저에는 기본 혹은 1차 감정이 있고 이것들이 혼합이 되면서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 감정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기본 감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인류 보편적일 것, 생존에 유용할 것, 생애 초기에 나타날 것, 얼굴 표정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생리적 반응을 보일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심리학자 에크먼은 얼굴 표정을 기준으로 공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 등 6가지의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감정이라는 개념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6가지의 기본 정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합니다. 다윈이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듯이 감정도 진화의 결과로서 다른 동물들과 관찰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른 학자들은 다윈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감정을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빅6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에크만의 기본 감정 6가지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감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희노애락 7정입니다. 희노애락에 대한 설명은 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본성이 좋아함, 싫어함,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으로 발현된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성은 원래 타고난 경향성이고 정은 바탕이 됩니다. 순자에 따르면 6가지 감정은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성 외부의 대상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희노애락은 순자가 말하는 그 6가지 정, 희노애락 중 일부가 됩니다. 감정을 인식을 하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묻는 질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순간 멍한 표정으로 당황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생리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표현하는 생각이나 말은 상황을 반영하게 되게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고려해서 조금씩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변경되거나 각색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아닌 척,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 본래적인 감정 자체는 각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색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인 척 아니면 다른 감정인 척 표현할 수도 있고 스스로 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은 본능적인 것으로 내 몸이 내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와 텍사스 대학의 제인 리처드 교수는 실험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실험을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쪽 그룹에게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요청을 하고요. 다른 쪽 그룹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영화의 내용을 묻는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라고 지시를 받은 그룹은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영화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로 감정을 억누르면 고통스럽거나 감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도중에 느낀 감정은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고 무시하려고만 하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회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오해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본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억누르고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죠. 만약에 감정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감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다루고 조절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지 이 감정 자체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의 남학생의 경우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리거나 욕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만 보고 그것들이 무엇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교사가 바라보더라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노라는 감정들이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선생님들은 머리를 염색한 학생을 보고 그냥 딱 보고 왜 염색을 했는지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염색을 한 게 아이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단순히 아이들은 머리를 염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그냥 염색한 학생이 기분이 나쁜 것인지 선생님이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학생이 잘못했다고 착각을 하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혼내는 간단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인성교육까지 그 담당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를 따르지 않게 되면 학교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 우리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건 자극에 반응해서 느꼈다가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느껴지면 바로 회피를 하거나 억누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느껴지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는 반드시 뭐 다른 무언가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면 되고요.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감정은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각하기만 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극이 사라지면 감정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성숙한 사람은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의 폭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그다지 많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감정을 강하게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야? 라고 물으면요. 난 아무렇지 않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너 화가 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똑같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답답해 죽겠어. 우울해 죽겠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물으면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자각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이 처음에 막연한 감정 덩어리 하나로서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쾌, 불쾌, 즉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눠서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것들이 좀 더 분화가 돼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구별하면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발달과는 달리 감정의 발달은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발달해서 모두 다 기억하고 모두 다 느끼게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스스로 관심을 두고 이해하고 그리고 느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은 다양한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폭도 넓기도 하지만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성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학자들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종류가 많고 감정의 폭이 넓을수록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 학부모가 그 맞벌이를 하고 있고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학생들은 학원이나 또래 아이들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투르고 그 표현을 처리하는 것도 서투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성인들이 이런 감정을 자각하게끔 하고 그걸 처리하게끔 하고 표현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배우는 방식들은 대부분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배우지만 교사나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거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이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죠.